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축구, 야구, 수영, e스포츠, 양궁, 태권도, 펜싱까지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거나 전통적인 메달받 종목을 주목하고 계시겠죠. 혹시 여기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를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바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바디는 인도의 전통 놀이고요. 술래잡기와 피구, 격투기가 혼합된 스포츠인데요. 재밌는 건 공격수가 상대 진영에 뛰어들었다 돌아올 때까지 카바디를 쉴 새 없이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카바디가 도대체 무슨 뜻인데 싶으시죠? 힌두어로 숨을 참는다는 뜻이랍니다. 오늘 산책길 잠시 숨 좀 참아볼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86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9월 23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산책길에 만난 사람, 오늘은 카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바디는 술래잡기와 피구, 격투기가 혼합된 스포츠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인데요.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 대표팀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인 우희준 선수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카바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선수의 이력이 재밌습니다.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을 해서 선이 됐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특전사 군복을 입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바디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결국 군복을 벗고 선발전을 거쳐서 다시 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카바디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우희준 선수를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86번째 산책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산책할래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바디 국가대표 우희준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카바디라고 하면 카바디가 어떤 스포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의 태권도, 야구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바디는 어떤 스포츠입니까? 카바디는 단체 투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기 종목 같이 도구가 필요가 없이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고요. 네. 크게 7인제, 5인제, 그리고 4인제로 나뉘고 7명이서 하는 게 이제 제일 메인 종목인데, 네. 이제 한 명의 공격수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 7명을 한 명이라도 터치를 하고 돌아오면 득점에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고, 반대로 그 한 명의 공격수를 7명의 수비수들이 잡아내면 또 수비 득점을 하는, 그래서 어떤 단체전과 개인전의 매력이 두 개 다 같이 있는 그런 혼합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투기와 피구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희준 선수는 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카바디라는 스포츠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는 사실 원래 육상 허들 종목을 이제 운동을 했었었는데, 네.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제가 우연히 여행을 하다가 인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인도? 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었던 나라였는데, 어딜 가나 이제 아이들이 그냥 땅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카바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는 이런 국기와 같은 종목으로 어딜 가나 그걸 이제 하는 아이들을 보고 처음 관심이 갖게 됐고,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전에 했던 육상 허들 종목에서 좀 자연스럽게 종목 전향을 하게 돼서 카바디라는 운동을 조금 늦게 성인이 돼서 시작하게 됐고, 이후 한 6년간 대표 선수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국가대표까지 하게 된 그 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국가대표를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다기보다 네. 저는 계속 육상 종목을 했었다 보니까 한 번쯤 다른 운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흥미에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네. 생각보다 카바디가 순발력이나 그런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어쩌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비군에도 선발이 되고 네. 이후에 이제 대표 선수로도 선발이 돼가지고 좀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카바디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우희준이라는 이 선수도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을 해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게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시거든요. 육군 특전사, 미스 코리아 출신, 그리고 이제 카바디 국가대표까지 이력이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데 뭔가를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도전의 원동력은 뭡니까?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네. 그냥 항상 매 순간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면 그걸 좀 채우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뭐 운동을 카바디를 하다가도 네. 근데 이 운동을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언젠가 그 전성기가 있고 그 나이가 지나고 시기가 지나면서 결국에 지도자로 빠지거나 그렇죠. 다른 제2의 직종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단기간적인 거 말고 좀 평생 국위선양을 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은 게 군인이었고 네. 군인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채웠던 거고 미스 코리아도 사실 저는 어떤 미를 뽐내려고 나갔다기보다 네. 카바디를 하다 보니까 이 카바디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큰 미디어에 나가서 저는 카바디 선수라고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우리 종목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을 채워보고자 한번 도전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흥미를 가지고 한다기보다 네. 그냥 그 순간순간 내가 이런 걸 해서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좀 과감하게 도전하는 편인 것 같고 네. 또 아버지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도 사실 되게 다양한 직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셨다가 그래서 대표 선수까지 하시다가 네. 그다음에 강력계 형사로 또 전향하셔가지고 되게 복무를 오래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 성격을 좀 많이 닮아서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희준 선수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를 닮아서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닮아서 너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버지는 카바디랑 육상을 할 때는 되게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종목 해봐라. 태권도도 권유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봐서 그런지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응원해 주셨고 네. 의외로 군인을 하겠다고 했을 땐 조금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경찰이셔서 그런지 되게 역영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랑 똑같이 항상 아버지가 그 경찰로 임무 수행하시면서 막 다치고 들어오고 밤늦게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고 네.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국위선양을 하고 싶다 목표가 생겼을 때도 경찰을 눈에 두진 않았거든요. 근데 경찰 말고 다른 걸 찾아보자 하다가 이제 찾은 게 군인이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군에 들어가서 훈련도 잘 해내고 네. 이리저리 상도 많이 받고 파병도 갔다 오고 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훈훈한 이야기네요. 근데 우희준 선수의 도전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아시아 남자 카바디 선수권 대회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저랑 같이 합을 맞아요. 맞췄었잖아요. 맞아요. 이 선수로 출전하는 것과 해설위원으로 카바디를 보는 게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경기를 할 때는 사실상 크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선수만 보고 아니면은 내가 공격을 나갔을 때는 그 상대 진영 7명만 보기 바쁜데 뭔가 밖에서 이 전체적인 7대7의 경기를 크게 보다 보니까 네. 경기장 안에 있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든지 뭔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했을 때 수비를 한다면 좋을 텐데라고 그런 개인적인 견해도 더 풍부하게 생각이 들고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전에 장내 해설 아나운서를 작게 한 적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정말 큰 해설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설을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바디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좀 세세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시 그 장례는 우희준 선수를 굉장히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우희준 선수를 참 많이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해설위원으로서의 우희준에 대한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거 하고 나서 네. 저희가 토요일날 이거 방송될 때 다 같이 모여서 봤거든요. 이거 우연히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네. 저 토요일날 훈련 끝나고 밥을 먹는데 딱 뜨는 거예요. 네. 영상이. 밥이 좀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저는 먹다가 다 봤는데 이제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다 같이 하는데 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상당히 그 경기에 몰두해서 이런저런 뭐 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해설만 하면 되는데 막 약간 미사오구가 많다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네네. 효과음들 너무 많아서 그걸 선수들 너무 막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하면서 내가 너무 창피했고 네. 또 이제 저희만의 약간 용어가 있어요. 우리 그때 보너스 점수라고 네네. 7인제, 6인제일 때 네. 보너스 라인을 넘고 돌아오면 점수를 얻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저희 언어로 짝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짝발로 짚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찝고 띄우고 와야 되는데 네. 약간 짝발, 그러니까 두 발 다 안 띈 거죠. 그래서 짝발로 하고 오면 보너스 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거는 사실 짝발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중계하는 내내 짝발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중계를 했던 거예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만의 영어를 쓰면 어떡하냐고 네. 엄청 핀잔을 줘가지고 네. 되게 부끄럽고 또 좋았던 건 없습니까? 좋았던 거. 네. 많이 좋았던 거. 네. 왜냐면 좋게 마무리를 해야지 좋은 감정으로 아시안 게임에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어떤 경기 해설이나 중계를 다른 이제 인원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네. 카바디를 좀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전 선수 출신에서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듣기에 너무 다 이해가 가고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해설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매끄럽게 잘 한 것 같다고 그런 좋은 칭찬도 들었던 것 네. 같아요. 카바디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매력이 많은 스포츠라는 생각을 저도 중계하면서 했었거든요. 네. 오늘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각오는 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실까요? 모두가 큰 목표와 각오를 갖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군인이었잖아요. 네. 제가 올해 6월 30일 날 전역을 했거든요. 네. 제가 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음에도 군을 전역을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군에 들어갈 때 카바디를 계속 해야겠다는 목표가 엄청 크진 않았어요. 들어가서 내가 우리 중대원들 소대원을 하고 카바디를 어떤 전투체육의 종목으로서 뭔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선수 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그 군 생활하는 그 3년 내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시안게임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제가 나갔었는데 그때 저희 여자팀이 메달을 못 땄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모든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친선 경기 전부 다 저희는 금메달 1등을 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대회에서 메달을 못 딴 게 군 생활하는 내내 뭔가 생각이 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결심을 했던 게 내가 조금이나마 더 어리고 체력이 될 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메달을 따보고자 전역을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목표가 되게 강하겠지만 저는 정말 크게 절실한 것 같아요. 제가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나올 정도로 절실한 목표가 이번 아시안게임 메달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후회 없는 경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또 남은 2개월 남짓 남았거든요. 네네. 남은 기간 열심히 부상 없이 잘 훈련해서 우리 11명의 여자 선수들과 같이 꼭 메달을 걸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분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승부수를 또 띄우신 것 같은데 정말 가시적인 목표, 이 메달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저희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훈련을 할 때 네.
사실 해설위원으로 이제 경기를 보시면서 선수들에게도 좀 되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여자 같은 경우는 15분, 15분, 남자는 20분, 20분 경기인데 네. 이게 정말 빠르게 돌아가요. 한 명이 공격하고 돌아오면 또 수비해야 되고 또 공격 나가고 수비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실패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비수 입장에서 잡다가 놓칠 때가 있을 거고 네. 공격을 나가는데 실패해서 제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잡히거나 터지고 나면은 그게 계속 남아요. 그래서 다음 공격, 다음 수비할 때 좀 계속 약간 그 감정에 갇혀가지고 그 순간 후회가 계속 들다 보니까 그 네. 다음 공격권, 그 다음 수비권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말을 하는 게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자. 이 15분 남짓하는 경기 전반전, 후반전 각 15분 내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 공격, 그 다음 수비에 집중하고 네. 그리고 저 혼자만의 경기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후회하고 안 좋은 감정이 들면 이게 다른 팀원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거든요. 7인제다 보니까. 네. 확실히 느꼈던 게 훈련할 때도 한 명이 뭔가 위축되어 있으면 그게 결국에 7인 인원이 수비하는 데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고 다른 인원들한테 말하는 게 지금에 집중해보자. 괜찮아. 우리 이번에 잡으면 돼. 이번에 성공하면 돼. 네. 죽어도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항상 서로서로에게 말해주고 네. 응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김연경 선수 같은 포지셔닝인 거네요. 제가요? 네. 아니. 팀원들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이끌어가고 사실 저희 여자 선수 11명 전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부가 다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이 한 명이 위축됐을 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괜찮아 뭐 언니들이 있고 밑에 동생들이 있어도 네. 그 경기할 때만큼은 서로에게 그냥 더 편하게 더 긴장 풀 수 있게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뒤에서 후보 선수들도 엄청 그렇게 응원을 많이 해줘요. 그럼 그게 정말 그 총 30분 정도 경기 안에 큰 힘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히려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카바디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경기들을 뛰셨잖아요. 네.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두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2016년도에 있었던 우리 여자 아시아 카바디 선수권 대회예요. 이게 부산에서 열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막내로 다른 언니들과 떴었던 첫 번째 국제 대회였어요. 엄청 떨렸겠네요. 그렇죠. 이게 7인제 경기인데 후보 선수까지 하면 12명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11명이 언니들과 네. 제가 막내로 마지막으로 뽑혀서 이제 12명이서 나간 거예요. 네. 제가 그 경기에서 언니들만큼 제가 좋은 실력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어떤 큰 활약을 했었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첫 국제대회였는데 그때가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순간순간 그 언니들이 캐치하고 잡아내고 공격을 성공하는 모습들이 되게 생생하게 남더라고요. 뭔가 그 경기를 보면서 나도 내년에는 내 후년에는 이 언니들처럼 이런 멋진 주전 선수로 공격을 성공하는 수비를 성공하는 선수가 돼야겠다. 그게 되게 저에겐 큰 선수로서의 계기와 어떤 밑받침이 됐었던 경기였어요. 제가 주전이 아니었지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18년도 아시안 게임에 제가 주전으로 나갔었는데 그때는 제 밑에 동생들도 들어오고 제가 딱 이제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주전으로 뛰면서 뭔가 내가 이 언니들과 같이 경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벅참을 느꼈고 제가 어떤 공격을 성공하고 수비를 성공할 때마다 뭔가 제가 성장했다는 그런 걸 되게 크게 느꼈었던 경기 같아요. 오히려 저도 이 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더 노력하게 되는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 그 경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두 가지 경기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이 굉장히 벅찬 감정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우희준 선수가 좀 맏언니 포지셔닝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약간 중간이에요. 저희 위에 언니들 그 라인이 있고 제가 중간,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저는 중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언니들에게는 아무래도 저는 15년도부터 이 언니들과 같이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언니들한테는 제가 막내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막내로서 이 언니들을 좀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고
또 제 밑에 동생들한테는 제가 은근 또 아이거든요. 네네. 아이고 낯도 가리고 되게 먼저 못 다가가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다 새로운 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네. 막 엄청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선 도움을 주려고 나름 뒤에서 잘 서포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거부권은 드리는데 네. 지금 팀원들에게 뭔가 한마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뭔가 하나의 흑역사를 창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자리를 좀 빌려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일단 언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군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같이 오랜만에 훈련을 또 하게 됐는데 같이 예전 같은 분위기로 같이 즐겁게 훈련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저를 또 계속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언니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사실 파병 기간에 발목 부상도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막 예전 같은 뭐 체력이나 기술적인 기량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에도 이제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언니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고맙고 제가 동생으로서 나름 이제 뭐 애교를 부린다곤 하는데 네. 제가 또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표현이 잘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제 마음만은 언니들 항상 많이 생각하고 챙겨주려고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동생들한테는 또 똑같이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부끄러움도 많고 제가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먼저 막 말을 걸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먼저 다가와 주는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많이 알려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로서 역할을 할 테니까 남은 기간 아시안게임까지 부상 없이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많이 챙겨줄게. 사랑해. 표현할 건 다 해주시네요. 그래도. 네네. 자, 카바디 국가대표 우희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카바디라는 스포츠에 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또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바디라는 스포츠를 재밌게 보려면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즐겁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7인제 종목이 주 종목이라 했잖아요. 네. 7명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수비수고 공격수인지 한 1분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맨 끝에 서 있는 선수를 저희가 포지션을 코너라고 해요. 네. 맨 끝에 있다고 해서 코너인데 그 코너들이 주로 주 수비수들이거든요. 네. 끝에서 가장 멀리서 공격수를 보고 잡아내는.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선수들과 그 선수들을 이제 어떻게 캐치하는지를 또 보면은 또 그런 게 또 재미의 요소 중에 하나고 네. 그 코너 옆에 손을 잡아주고 있는 사람들 저희 인어라고 해요. 네. 안에 있다고 해서 이제 인어인데 그 인원들은 이제 주 공격수예요. 네. 이제 코너들을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공격을 할 때는 그 선수들이 주로 나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공격수구나. 네.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수비수구나. 이런 걸 좀 구분해 가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각자의 잘하는 기술이 달라요. 수비를 뭐 다리 쪽을 제압해서 하는 다이빙 기술 같은 게 있고 예. 뒤에서 잡는 백캐치라는 기술이 있고 발목을 잡는 앵클 캐치 같은 기술이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떤 수비 기술을 잘하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고 반대로 공격수도 네. 킥을 발차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손을 잘 쓰는 선수들이 있고 되게 다양한 기술을 또 써요. 그런 걸 조금씩 유심해서 보는 게 되게 카바디의 매력을 더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우희준 선수는 공격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수와 수비수 중에 스스로도 공격수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십니까? 오랜 기간을 저는 이제 왼쪽 이너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 거의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해서 공격수로서의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수비가 안 되면 네.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인이서 수비가 정말 단합적으로 잘 돼야만 네. 공격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베이스가 됐을 때 이제 공격수도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도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좀 기본이 돼야지 그 위에 공격을 좀 쌓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우희준 선수의 특기는 뭡니까? 저는 발기술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
다리가 좀 긴 편이어서 네. 주로 발 기술을 다양하게 쓰는데 그 중에서도 킥, 발차기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뭐 드릴킥도 있고 리버스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발 기술이 있는데 네. 주로 점수 취득하는 방식이 이제 발차기를 해서 주로 취득을 하는 것 같고 수비의 입장에서는 저는 앵클 캐치라고 발목을 잡는 캐치 이제 기술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조금 순발력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공격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보너스를 취득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잽싸게 발목을 잡아서 수비를 성공하는 기술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다리를 많이 쓰고 수비할 때는 상대의 다리를 많이 제압하는.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발기술을 잘 쓰다 보니까 네. 이 선수가 발기술을 어떻게 쓸지 타이밍이 좀 보이겠네요.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카바디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 우희준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사실 저는 아까도 뭔가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순간순간에 집중하려는 게 되게 강해요. 저는 계획형도 아니고 네. 저는 완전 약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걸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는 그냥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는 것밖에 없고 네. 그 이상의 그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제가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떻게 카바디를 지속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목표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도 그 목표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전에 비해서 카바디가 많이 알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초반에 비해서 카바디를 이제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뭐 10 중에 이제 한 5분 이상은 카바디가 뭔지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주 인기 종목에 비해서는 관심이나 그런 응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저희 남자팀뿐만 아니라 여자팀 두 팀 모두 정말 구슬땀 흘리면서 이 땡볕에 비 올 때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거든요. 아시안게임 2달 남짓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성과 꼭 메달 달고 구위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산책길에 만난 사람 지금까지 카바디 국가대표 우희준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카바디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87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종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